시작은 설사였습니다. 이 설사 환자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지 단 5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 사고지요. 보호자는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원이 초강수를 둡니다. 병원 측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부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검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은 2015년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설사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긴 했는데 이 환자를 데려온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외과 의사로서 4년 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보호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죽인 거예요. 병원에서는 사실 항생제밖에 넣은 게 없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전혀 다른 엉뚱한 약물이 나오게 됩니다.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정맥마취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근육마비제도 나왔습니다. 근육마비제는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약물 프로포폴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약물들 중에 하나만 잘못 써도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약물을 다 섞어서 피해자를 사망시킨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에 돈까지 요구했으니까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사람의 경력이 들통이 나고 그리고 가짜 신분증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범행의 전모가 나오게 됩니다. 2005년 미국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한 간호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칩니다. 그러고서 피해자를 죽였어요. 실제로 처음에 사체를 발견했던 경찰관과 조사관들은 이 사람이 자살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포폴이 2병이 나왔어요. 자기가 자살했다면 내가 한번 놓고 다시 주사를 뽑아서 놨다는 것인데 프로포폴은 보통 3초 안에 잠들어요. 자, 놀라운 정신력으로 잠을 안 자고 버텼다고 칩시다. 주사를 2방 놨으면 그럼 그대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주사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시신 옆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신의 집 밖에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주사기와 약병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타살일 수도 있겠다. 이 쓰레기를 치운 사람이 분명히 주사를 맞았을 때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주사를 놨다고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약물의 바코드에 찍혀있는 근무 일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플로리다의 한 간호사가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범행이 있은 직후 아일랜드로 갔다가 나중에 아프리카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 계획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만은 살해 계획은 굉장히 어설프기 짝이 없었던 프로포폴로 인한 살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맥마취제는 30년대부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수술 직전에 사용하면 사람이 바로 잠들게 되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사용한 약물이 부작용이 좀 심했습니다. 중독성도 강하고 그로 인해서 호흡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약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프로포폴이에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훨씬 더 빠르게 잠재워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깨요. 간단한 시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재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약물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고 끝나는 약물. 그리고 프로포폴은 결정적으로 주사를 맞은 사람이 숙취가 전혀 없어요. 아주 상쾌하게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프로포폴을 약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단점이 있어요. 물에 안 녹아요. 주사를 놓으려면 물에 녹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 덩어리를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죽겠죠. 혈관이 막혀서. 피는 기름과 안 섞이니까. 그래서 이 프로포폴을 어떻게 하면 녹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못 녹였어요. 물질 자체가 완전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녹이지는 못했지만 주사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분산시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마치 우유처럼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유주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판매했을 때는 이게 물에 녹지도 않고 모양도 이상한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이 모든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긴 한데 이 프로포폴도 결국 사용해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중독성이고 하나는 호흡마비입니다.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한 중독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15분 만에 그냥 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효과가 짧은데 이걸 중독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나온 직후에 마약류로 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이 약물에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잠을 자보자, 좀 더 편하게 스트레스를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꺼내가지고 계속 쓴 거예요. 자기가 계속 쓰다가 결국에는 중독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를 하게 되고, 하지만 치료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우울증 진단을 하고서 상담을 하는 그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잘 몰랐던 시절의 이야기죠. 프로포폴은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긴 한데 의외로 마약으로 규제가 안 돼 있는 지역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약 딜러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이게 가루가 아니에요. 액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포폴 안에는 콩 성분도 있어가지고 오래 놔두면 부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관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유통도 어렵고, 그럴 바에야 그냥 가루로 된 다른 마약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폴은 마약 딜러들이 잘 찾지 않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규제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미국에선 한 달 걸려가지고 1,000만 원 내야만 맞을 수 있는 게 프로포폴이라면 우리는 전화하면 바로 그 다음날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2009년, 10년 연예인들도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까지 돌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되짚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마이클 잭슨은 그 전날부터 런던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잤어요. 6월 24일 밤에도 그런 상황이 이어졌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마이클 잭슨은 다음날 오전 자신의 주치의를 부릅니다. 자기 주치의에게 주사를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치의는 이 프로포폴을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예요. 마취제고 수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면제 용도로 썼습니다. 또 하나 프로포폴을 사용하면 호흡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수면제도 많이 복용한 상태였고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그죠? 그런데 프로포폴을 주사를 놓고 이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죽고 나서 도대체 이 팝의 황제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나 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이 마이클 잭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프로포폴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마취제는 굉장히 좋은 약이죠.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정말로 열악했거든요. 예전에 외과 수술을 하는 거 보면은 다리 하나 자르는데 24초 그렇게 기록 세우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마취제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통증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마취제는 우리한테 뺄 수 없는 아주 좋은 약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마취제는 호흡마비가 따라와요. 프로포폴이라든지 미다졸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약은 다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같은 해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42,000명 정도, 4배 정도가 더 많이 약으로 사망했네요.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24,000명 이상이 의약품 중대 이상 사례로 사망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 같기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은 아프면 먹어야 돼요. 아픈데 약 먹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넘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약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존율도 늘어났고 혈압도, 혈당도, 고지혈증도 이제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당뇨병 그런 많은 질병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0년 동안 약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몸이 진화한 시간은 20만 년이 넘어요.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수억 년 단위로 갑니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진화를 했죠. 200년밖에 안 된 이 짧은 과학기술로 만든 물질이 이 수억 년 단위의 우리 몸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약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우리 몸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조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우리 몸에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범죄에도 쓰이곤 합니다. 순수하게 약의 잘못인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잡히게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범죄를 다 분석을 하고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책은 의약품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못지않게 의약품의 배경이라든지 안전한 사용법 그리고 관련된 각종 사례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은 좀 편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